번째, 우리가 이제 총 3단원 중에서 순열 조합 하나 끝냈고, 이제 두 번째 확률 단원으로 갑니다. 확률 단원은 순열 조합을 잘 끝냈으면은, 여기는 이제 확률에 대한 표현만 우리가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 전에 여기 확률에 나오는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시행과 사건. 시행이라는 것 자체는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나오지? 그 1부터 6까지 나오는 그 결과 전체를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집합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집합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 표본 공간 속에서의 어떤 상황,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을 이제 만들면 돼. 뭐 짝수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사건이 되는 거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근데 그게 표본 공간을 벗어나진 않을 거죠. 그지? 그래서 사건에다가는 시행을 한 뒤에 시행 후 조건에 따른 결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사건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 합니다. 1만 나오는 경우, 2만 나오는 경우, 3, 4, 5, 6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건. 전사건은 결국에는 뭐랑 같겠어? 표본 공간과 같겠죠. 여기는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은 같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기억나지? 공사건이라 한다. 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막 두세 줄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했을 때, 여기서의 시행은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 된다.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죠. 이 중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 뭐뭐 있어?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동전 2개를 던져. 그게 시행이야. 동전 2개를 던진다.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앞면은 보통 우리가 앞으로 H, 그리고 이제 뒷면은 T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앞면 뒤 2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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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T,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집합으로 나타낸 게 표본 공간인 거지. 이 중에서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HT, TH, 이걸 말하는 거야. 베이직센 꺼내볼까요? 베이직센 꺼내가지고 46조 46페이지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46. 여기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개념서로 좀 오셔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이제 종류가, 이제 사건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집합에 해당되는 용어랑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사건 A랑 사건 B가
같이, 그러니까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합사건이라 하고, 그럼 A라는 사건을 그 집합으로 표현을 했고, 사건 B도 이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또는이라는 키워드랑 맞는 집합의 연산은 이제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곱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이거는 이제 교집합으로 나타내는 거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한데, 이제 배반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사건하고 B가 일어난 사건에 공통된 게 없다는 거야. 집합에서 뭐라고 부르지 이걸? 겹치는 게 없다. 아니. 두 집합이 무슨 관계라 그래? 서로소라고 불려. 서로소. 집합의 서로소. 그리고 여사건은 이제 여집합에 대한 개념을 쓰면 되겠죠? 사건 A가 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적어도라는 키워드를 딱 접했을 때 반대를 보잖아. 그지? 그 반대 자체를 이제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사건을 A 한 개 던져. 소수의 눈이 나와. 소수. 뭐뭐 있죠? 2, 3, 5 3의 배수 5의 약수. 그럼 이제 이거 집합으로 사건을 나타내고 합사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A집합, B집합의 합집합을 써주면 되고, 곱사건은 공통된 원소 집합으로 써주면 되고, B교시는 지금 공통된 원소가 없잖아. 공집합. C교 A는 이제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은 뭐가 된다고? B와 C가 배반 사건이 된다. 그리고 이제 A의 여사건은 1, 2, 3, 4, 6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집합 문제랑 다름이 없지? 밑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표본 공간 S. X바 X는 10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S 안에는 원소가 1, 2, 3, 4, 5, 6, 7, 8, 9, 10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에 대하여 두 사건 A, B가 A는 10의 약수 1, 2, 5, 10 그리고 B는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라고 했을 때 A와 B,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이야. A랑도 배반이고 B랑도 배반인 거야. 사건 C가. 그럼 우리가 C라는 사건 안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네. 배반이란 얘기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와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빼야 돼요. 그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은 C를 찾기 위해서는 A 합집합 B를 만들어서 A 합 B는 뭐야? 1, 2, 3, 5, 7, 9,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소가 C한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사건에 해당되는 원소인 4, 6, 8 중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C라는 그 사건은 이 사건에 어떻게 되면 돼? 포함되면 되는 거네. 부분집합인 거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게 바로 뭐예요? C는 4, 6, 8의 배반이 사건 C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4, 6, 8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그것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8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의 이거는 흡사 집합 연산 문제랑 가깝죠. 자, 그럼 다시 베이직센으로 오셔서 47쪽 한번 풀어볼게요. 됐죠?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한 정의, 확률의 뜻 이제 볼 거예요. 자,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하면은
그 시행 안에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때 한번 이제 다뤘지. 그래서 probability 약자 따서 PA라고 표기를 해. 그러니까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걸 확률이 하는 거야. 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3가지 종류로 나타내거든.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어떤 시행에서 얻어지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행동을 하는 시행의 모든 상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지잖아. 그 던지는 6번 시행 중에 뭐 홀수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걸 물어볼 때 6번을 던지는 그 6번 던지는 그 힘의 크기, 온도, 바람, 습도 이런 것들이 모두 일정해야 정확한 확률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모두 같을 때, 그걸 이제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표본 공간 S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를 NS.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게 전체가 되겠지. NS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PA 확률이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NS라는 거는 근원 사건이 아니라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잖아. 즉 이 해당되는 시행의 모든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고 그 모든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게 바로 확률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는 이미 순열과 조합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연습한 거를 토대로 확률이라는 수치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 한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요. 2번.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사위 2번을 던져서 나오는 모든 표본 공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몇 가지야? 전체라고 할게요. 전체가 몇 가지? 36가지지.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사건? A라는 사건. 바로 어떤 사건? 합이 7이 나올 사건. 2개 던져서 합이 7이 나온다? 어떻게 돼야 돼? 1, 6, 2, 5, 3, 4, 4, 3, 5, 2, 6, 하나. 몇 가지? 6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건 A의 개수는 몇 개가 돼?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확률로 나타내면 전체인 36분의 사건 A의 6 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 그지? 우리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고등수학 넘어오면서 정확한 정의를 이제 배우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왔던 이 모든 상황의 확률이 결국에는 수학적 확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너한테 주사위를 주고, 자,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 확률을 계산해봐. 그러면은 6번을 던져서 한 번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6번 던지면 한 번이 나올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뭐 던지는 세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분의 1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6분의 1의 확률에 그러면 가깝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행 횟수를 무한번으로 늘리는 거지. 내가 6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하지만 60번 던지면, 600번 던지면, 6000번 던지면, 6만 번 던지면 그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n의 시행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 n분의 Rn, 그러니까 주사위를 n번 던져. 그 중에 사건이 나올 경우가 Rn번 나오는 거야.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지. 그럼 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 일정한 값이 사건 A의 확률인데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닐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의 눈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것은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게 실제로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미트, 극한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첨가해주면 얘가 어떤 확률, 무슨 확률? 통계적 확률인데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예요. 뭐 되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의미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은 통계적인 어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500번 타석에 들어가 125번 안타를 쳐. 그럼 안타를 칠 확률은 뭐야? 500분의 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횟수로. 전체 횟수 중에 시행 횟수.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 몇 분의 몇? 4분의 2.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치로 이렇게 이산적이다 그러거든? 따라따라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셀 수가 있잖아. 유한계를.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확률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이 나무가 5분 지각할 확률. 이런 거 딱 정하면은 제가 실제로 5분 지각한 것도 있지만 4분 59초 99999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수치로 환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도형의 면적이나 길이, 각도 등과 같이 이런 경우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길이나 각도 등으로 확률을 나타낸다. 그 확률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는 영역분의 영역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인 영역 S분의 주어진 사건의 영역 A의 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나눠놓고 화살을 쏴서 화살이 어딘가에 맞는 거야. 이 뭐 피자, 치킨, 떡볶이, 뭐 마라탕 이렇게 했을 때 마라탕의 소자. 마라탕에 맞을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지. 자연스럽게 4분의 1이 나왔어. 근데 그 4분의 1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분석해보면 전체 원의 넓이 중 마라탕이 해당되는 원의 그 부채꼴의 넓이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이 나타내는 이 중심각들을 비교되는 거야. 전체 중심각이 360도지. 그 중에 마라탕에 차지하는 중심각은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역이나 크기 비교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베이직센으로 가셔서 (50) 51 52 해볼게요. 자, 다시 개념서로 좀 넘어오세요. 마지막 파트 하나 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총 3가지의 확률의 종류를 이제 본 거고,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 성질이야. 모든 사건은 공사건이 어떤 사건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표본 공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집합의 관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공사건에서의 원소를 표본 공간의 사건으로 나눈 거, A 사건을 표본 공간으로 나눈 표본 공간 대소관계로 나타내면은 얘가 더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죠?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사실상 얘는 공사건이잖아. 확률로 표현을 한 건데 원소의 개수가 없잖아. 그럼 확률 값이 뭔 거야? 0인 거지. 얘는 1인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가 A라는 확률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확률의 값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만 있는 거지. 이 부분을 벗어나는 건 확률의 정의에 맞질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PS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 1.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전체가 몇 가지야? 36가지. 곱이 홀수가 나온다. 그럼 A라는 사건에 곱이 홀수가 나와? 첫 번째. 그럼 곱해서 홀수 나오면 뭐랑 뭐 곱해야 돼? 그치. 홀수와 홀수를 곱해야 돼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두 번째 3가지. 해서 몇 가지? 9가지. 따라서 이때는 36분의 9. 4분의 1이라는 확률값이 되는 거죠. 두 눈의 합이 13 이상일 확률. 없잖아. 0인 거지. 두 눈의 합이 2 이상일 확률. 1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사건, 얘가 공사건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쭉 풀어볼게요. 자,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아요.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렬로 앉을 때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전체는 몇 가지냐면 6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되는 사건은 뭐냐면 어떻게 앉는 거야? A, B가 이웃하게 앉아라. 그지? 이웃하게 앉으려면 어떻게 했어? A, B를 세트로 묶고 나머지 알파벳이랑 나열을 해서 몇 팩? 5팩을 해주고 곱하기 2팩 해주는 거지. A, B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 쓰니까 6팩분의 5팩, 2팩. 계산하면 6분의 2 해서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컴퓨터 8개 문자 일렬로 나열해 C와 T 사이에 2개 문자와 전체가 일단 뭐야? 8팩. 그리고 사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C하고 T 사이에, 그러니까 C하고 T를 잡아. 그리고 중간에 뭔가 와야지 2개가 이렇게 세트를 하나 묶고 나머지 4개 문자 같이 나열할 거야.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는 C하고 T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정해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죠 이게? 6P 배열하고 난 다음에 CT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CT 자리 바꾸고 나서 마무리 뭐예요? 5개 문자 나열하는 거지? 몇 팩? 5팩이 된다. 따라서 이때 이제 확률 값은 8팩분의 6P 2팩 5팩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8분의 5.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지. 2번. 남자 넷, 여자 넷 원탁에 둘러앉는다. 전체가 그럼 뭐예요? 원순열이네? 7팩. 주어진 사건을 확인할 건데 남녀가 교대로 앉아라.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남자부터 앉히자. 그렇지. 남자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팩이죠. 원순열이니까. 그리고 여기 사이에 여자가 앉으면 되는데 남자가 앉는
앉은 순간부터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직순열로 바뀌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 4팩이 된다. 그래서 7팩분의 3팩, 4팩 계산하면 3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번 1, 2, 3, 4, 5의 5개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다. 전체 4자리 정수를 만들어. 전체 뭐야? 5의 4제곱이죠? 그지? 이거 지금 뭔지 알지? 이렇게 4자리 만드는 거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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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짝수여야 한대요. 그럼 짝수가 된다는 거는 요 1의 자리만 짝수면 되잖아.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제 5의 4제곱분의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5분의 2. 4번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럼 전체 여기서의 공들은요 각기 다 다른 공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총 몇 개 있어? 9개 중에 몇 개를 꺼내라고? 그럼 전체는 9C4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냐면 2개는 뭐야? 흰 공, 2개는 검은 공. 그럼 흰 공에서 2개 뽑아. 5C2. 검은 공에서 2개 뽑아.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9C4분의 5C2, 4C2를 계산하면 돼요. 21분의 10 이렇게. (5번) 자 이런 거 치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의 한 봉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인데 자 일단은 흰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죠? 10-n개가 될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전체는 10C2가 될 거고 그때 2개가 모두 흰 공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 뭐가 돼? NC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얘가 바로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인 건데 그지? 근데 실제로 이게 꼭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이게 뭐야 바로 이 3번에 한 번 꼴 통계적 확률인 3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학적 확률이 n의 그 시행 횟수를 무한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이 통계적 확률인 몇에 가까워진다고? 수학적 확률인 3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이제 n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19분의 n-1로 가죠. 1분의 1분의니까 약분해서 3분의 1. 그럼 n에 n-1 곱하면은 30. 5, 6에 30. n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통계적 확률을 통한 문제들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죠? 까지.